안녕하세요. 집사 커뮤니케이터 잠툭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큼발레 마니아 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고양이 신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투이님. 네, 안녕하십니까 잠퉁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고양이 학교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던 예방접종, 두두두둥 두두두둥, 네, 저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예방접종, 예방접종 네. 시간입니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왜 두려움에 떨었는지는 나중에 본 내용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벌써 안경에 김이 차십니다. 네, 더워 요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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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을 껴야 돼요. 이거 저 자료를 봐야 되는 날에는 네, 네. 안경을 껴야 돼서. 네, 에어컨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윈이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잠퉁이님? 세상에 너무너무 예쁜 고양이들로 가득 찬 포토에세이가 있대요. 정말요? 포토에세이 이름이 뭐예요? 포토에세이 이름이 우리 팟캐스트 이름하고 똑같대요. 이런 우연히 고양이 신전. 고양이 신전. 거기에 트위가 그린 그림도 실려있다면서요? 정말요? 네. 그럼 트윈이 그림을 보고 싶으면 네. 이 포토에세이를 사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 포토에세이 고양이 신전. 제가 왜 여봉접종을 지금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예, 봉접종입니다. 네. 발음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아나키라는 게 요즘에 좀 굉장히 뭐랄까요, 화제? 네. 좀 사람들 사이에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자, 어떤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떤 한 의사분이 운영하는 카페라는데 네. 예방 접종을 전혀 하지 말자. 네. 자연 치유력을 믿자라고 해서 사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사람입니다. 네. 수두 파티를 연대요. 한 사람이 수두가 걸리면 네. 미리 이제 자연적인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거죠. 수두를 옮게 하는 건가 봐요. 네. 면역 생기게 한다는 원리인 네. 건 알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뭐 전 국민이 수두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말씀하시는 어떤 카페인가 봐요. 네. 저는 이제 잘 모릅니다만 어떤 그런 수두 파티를 한다면 제 상식선에서는 만약에 수두 파티를 한다면 되게 심하게 걸리지 않도록 조금 접촉을 많이 늘리지 않은 어떤 방식을 쓰지 않을까. 네. 저희 지금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말도 안 되게 일단 수두 걸리면 다시는 안 걸리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네.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 네. 안쪽에. 네. 아무튼 예방접종 무용론이 네. 사람들 사이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또 정반대로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받는 네. 극단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양이계도 비슷하거든요. 네. 예방접종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물론 이 얘기를 그 수의사 분들이 들으면은 뭐 기겁할 일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엔딩 멘트쯤에서 슬슬 이제 빼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죠. 네. 저는 다 소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라는 거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예방접종 기본적인 것을 안내는 해야겠죠. 네. 일단 종합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맞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보통 3차 네. 3번 정도를 맞게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는 대강 다들 아실 거고 네.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네.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이제 시작하는 그 1차 접종이 늦어지면 네, 2차까지 또 맞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요. 네. 그러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 접종이라는 게 있어요. 네. 1년에 한 번씩 맞는 추가 접종. 네, 네. 이 부분은 거의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경험적으로 그 가는 거 말씀을.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스트레스성.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예방 접종에 대해서 네.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 네. 백신에 대해서 네. 보통 이제 병원이나 인터넷을 돌아다니시면은 이런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서 그냥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3종 백신, 네. 뭐 4종 백신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3종 백신과 2종 백신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 백신이에요. 네. 그래서 3종 백신과 2종 백신을 섞어서 5종 백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3종 백신에다가 단일 백신을 섞어서 4종 백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약병으로 보면 3종 접종과 3종 백신과 2종 백신이 존재해요. 네. 자, 3종 백신은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네. FPV라고 하는 거고요. 네. 고양이 바이러스성 비규관염 네. FVR, 네.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 FCV 네. 요거를 예방하는 게 3종 백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2종 백신은 고양이 백혈병 네. FELV
네. 그리고 호흡기 감염증과 클라미디아. 네. 네, 이렇게가 예방이 되는 게 이종 백신이고요. 네. 기타 접종이라고 해서 단일 접종, 네. 또는 뭐 복막염백 접종이 있고요. 네. 광견병 접종도 합니다. 네. 고양이도 광견병 걸려요. 네. 이걸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 농촌 지역이 아니라 그러면 광견병 맞을 필요는 거의 없거든요. 네. 고양이는. 네. 뭐 그래서 광견병은 뺀다든지. 네. 뭐 그 복막염은 조류독감 예방은 없나요? 조류독감 예방 없습니다. 아. 왜냐면 네. 그 시골에서는 고양이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그 조류독감이 매년 달라지는 거 아닌 건가요? 인플루엔자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죠. 변종이 되죠, 변종. 네, 그러면 아마 매년 다시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거를 동물한테까지 확장시켜서 하는 게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람 독감만 이제 그렇게 변종할 때마다 바꿔가지고 네. 이제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주사를 맞기는 하는데 말이죠. 네.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게 되는 게 생후 6주 이후부터 네, 1차 접종을 해서 보통 보름 간격이나 3주 간격으로 3회를 맞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매년 추가 접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네, 자, 예방접종 무용론과 옹호론 네. 이 두 가지가 정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하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거의 의견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네. 무섭습니다. 네, 요번은 뭐 거의 제가 읽듯이 할 수도 있는 편이긴 해요. 예, 자, 예방접종을 맞춰야 된다는 건 너무나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네.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 내용이 네, 무용론이죠. 네, 예방접종 맞습니다. 할 필요 없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아키 회원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과격론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제 느껴질 때 네. 그 예방 주사를 안 맞으면 네. 뭐 저희 고양이는 외출량이도 아니고 외부에 접촉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난 그런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또 과격하게 욕하는 그런 경향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양쪽 다 저는 너무 과격해 보여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논쟁이 네. 불붙기 시작하게 되면 전부 네. 다 첨예해지기 때문에 네, 건강이니까. 양쪽 다. 네, 그렇죠. 네. 자,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거는 되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접종의 부작용이 있고 네. 면역 효과는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잃을 것 대비 얻는 것이 확실히 더 많다라는 확증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무용론에서 주장하는 그 예방접종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네. 주로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미열, 네. 열이 좀 나는 거, 식욕 감퇴, 활동성 저하. 네, 그거는 사람도 한 번씩 그렇죠. 겪는 거잖아요. 그게 네. 원래 예방접종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네. 이게 큰 문제라는 생각은 저도 사실은 안 해요. 네, 사백신이건 생백신이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몇 주 혹은 몇 개월 후에 악성 종양이 발생한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 주장만 소개하는 겁니다. 네네. 피부병, 천식, 발작 및 갑상선 질환. 그럼 발생할 수 면역력에 있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것 같네요.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겠죠. 네네. 그리고 생명에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 어머. 알레르기 반응. 네. 네. 저 그러면 영어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알레르기를? allergic reaction. 좋았습니다. 알레르기는 독일어인데. 아, 몰라요. 네. 생명에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 접종 후 해당 질병으로 사망. 아, 그렇죠.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이게 폐사 위험이 있다. 복막염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복막염으로 죽고 뭐 예.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워낙에 미미한 수준으로 일어나는 그렇죠. 일들이니까 그렇죠. 사실 확률적으로는 네. 자, 이게 뭐 하나씩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말까요? 네. 하나씩 분석을 하자면 왜냐하면 아까 트위님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 네. 미열, 식욕 감퇴, 활동성 저하는 원래 예방 접종이 그래요. 예, 그렇죠. 그냥 못 느끼는 사람이 정말 운인 겁니다. 좋은 겁니다. 못 느낀 사람이 둔한 걸 수도 있어요. 예,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 자, 그리고 몇 주 혹은 몇 개월 후 악성 종양 발생. 네. 이게 악성 종양은 아니고요. 네. 주사 맞은 곳이 뭉쳐서 네. 보통 우리가 혹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몰라요. 근섬유종이라고 하나요? 아. 네, 그런 식으로 된 게 네. 악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요? 그런 가능성이 아니 그러니까 엉덩이에 보면 뭉치잖아요. 주사 맞고 네네네. 나서 그건 네. 딱딱하고 네. 약간 켈로이드처럼 안속에 켈로이드 생긴 네네. 것처럼 그러니까 그 근섬유의 네네. 근육 섬유처럼 이렇게 된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없어지던데 그게 되게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악성 종양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이 그렇죠, 있었구나. 그렇죠. 근데 혹이 생기는데 그게 네. 악성 종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제 사견입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그냥 혹이 생겼을 때 그 종양이 악성으로 갈 가능성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주사를 맞은 부분이 네.
그 근섬유종인가요? 그런 네. 혹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주사를 잘못 놓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주사 그 근육에 주사에 힘을 대한 줘서 반응, 놀랬다든지. 그렇죠. 네, 여러 가지에서 혹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이는데 네네. 그 중에 정말 네. 그냥 보통 사람이 안 걸리는 확률로 그 종양이 악성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라는 네네. 게 아닐까라는 게 저희 추측이고요. 추측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피부병, 천식, 발작, 갑상선 질환, 생명의 치명적인 알레르기 반응 이걸 다 뭉뚱그려서 네. 주사 쇼크라고 하죠. 어. 주사 쇼크나 자가 면역 네네. 뭔가 다른 게 들어오니까 네. 면역 기관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 뭔가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접종 후 해당 질병으로 사망은 안타깝습니다만은 네. 과도하게 맞았을 때 과도하게 맞는다는 게 그 양을 더 맞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미 몸에 복막염기가 있다, 몸하고 싸우는 중인데 그 우리가 독감 걸렸을 때 감기 걸렸는지 확인하고 그렇죠, 맞히잖아요. 뭐 네, 그런 네. 거 같은 거네요. 그런데 동물은 그 과정을 안 하니까 아, 독감 걸렸을 때 그 독감 주사 맞으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면역 항체 같은 거 검사는 네. 하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좀 부작용을 주장하시는 분들 사이에 나오는 이 증상이라는 것들이 네. 사실은 상당 부분 네. 원래 예방 주사가 가지고 있는 네. 그 정도고 이렇게까지 좀 심한 부분만 드러나는 게 아닌가. 네. 그 사람으로 쳐도 네, 몇 % 이내로는 그냥 리스크로 감수하고 넘어가는 그렇죠.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5%였나?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네, 그 여성 무슨 백신이 네, 조금의 위험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위험이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는 네, 그 무료로 이제 전 국민한테 우리나라에 네. 하려다가 뭐 네. 약간 중단이 됐는지 어쨌든 지금 소식을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일본은 확실히 국가 예방 접종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궁경부 백신이 네네. 집어넣었다가 네. 부작용이 갑자기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막 보고가 네네. 되니까 네. 국가 예방 백신에서는 빼고 그냥 맞고 싶은 사람 맞으세요. 그러니까요. 자율로. 왜냐면 국가에서 맞추면 그게 네. 다 국가 탓이 또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트위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항체 검사라는 부분, 네. 그게 정말 중요해서 네. 잠깐 얘기 뒤로 따로 빼서 하려고 미뤘었는데요. 네네. 항체 검사를 예전보단 많이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네.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 그건 있어요. 항체 검사라는 거는 지금 얘 몸 안 속에 네. 적군이 들어와서 싸우고 있거나 네. 싸우기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생길 거 아니에요. 네. 항체가 네. 한번 앓고 넘어가서 그렇죠. 이미 적군에 대한 방어군들이 형성이 돼 있는가를 그렇죠.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몸 안에 네. 적군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는 검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근데 지금 한참 싸우고 있다면 그래도 방어군이 생성되는 도중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데 네. 최초 접종, 1차 접종 때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6주 된 고양이가 예. 지금 바이러스들이 네. 들어와서 난리를 네. 치고 있다면 눈에 보여요. 이미 그렇죠. 눈에 보이거나 상태가 죽기 직전이거나. 심각하겠죠. 예. 그런데 특히나 추가 접종할 때라든지 네. 그리고 사실은 3차 접종을 다 마치고 항체가 제대로 형성이 됐는지를 네. 테스트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1살 넘기기 전에 많이 이제 전염병이 그때 생기면 네. 많이 잘못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약할 때니까. 예방 접종을 맞은 그 효과가 발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네. 그거는 좀 필요해서 한번 말씀을 근데 드려봅니다. 만약에 안 됐다고 해도 다시 접종을 막기가 참. 아니요, 수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맞아야죠. 그러면 한 번을 추가 접종을 하든지 두 번을 추가 접종을 하든지 뭔가 네. 어떤 프로토콜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거 뭐 병원마다 조금 그렇게 얘기가 되면 달라서.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싫죠. 네. 그러니까 3차를 다 맞았는데도 항체가 안 생겼으면. 그럼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제 옹호론과 네. 무용론 두 가지만 봤는데 부분적 무용론 혹은 선택론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네. 뭐랄까요, 좀 상황을 봐가면서랄까? 네. 상황을 봐가면서 그리고 하자. 그 오랜 길냥이 생활을 하다가 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데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되게 1살 이내에 맞아야 되는 접종은 패스해도 되는 거죠. 네네. 네, 급한 그렇죠. 것들. 네. 그래서 이런 그 무용론이나 선택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정말 마이너하게 네. 제가 조사하는 당시에는 22개 수의되었는데 예방접종 지침으로 채택되기도 한 겁니다. 네. 부분적 선택론은 최초 접종 3종 접종은 모두 실시하고 네. 2종 접종과 복막염 접종을 하지 않거나 네. 항체 검사를 마친 후에 맞출지 안 맞출지 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 이유가 클라미디아나 뭐 그런 것들은 별로 복막염이나 백혈병은 전염성이 낮은데 굳이 접종을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네.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 여기까지 소개를 드린 게 우리가 지금 3가지를 소개를 드렸어요. 네. 뭐 무조건 맞아야 된다. 네. 이건 뭐 별로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네, 그냥 병원에 가셔서 수의사 네.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종합 백신의 종류와 단독 백신의 종류를 설명드리면서 그거를 네. 이렇게 저렇게 섞어서 3종, 4종, 5종 이렇게 만들어진다. 네. 그렇게 맞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시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무용론이라는 부분을 설명을 와, 드렸어요. 또 완전 반대입니다. 네. 전혀 맞을 필요 없다. 예, 예. 그냥 전부 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들어오면 자기가 이겨낼 거 만들어낸다. 예, 예. 그런 주장이라기보다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거 네, 더하기.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외출냥이로 안 키운다라는 가정하에라고 전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예. 외출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몸에 들어오게 할 가능성이 그렇죠.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런 분들도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예. 수많은 바이러스를 밖에서 묻혀 들어오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게 더 크죠. 외출냥이들은 거의 다 맞아야 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해요. 네네. 자, 그리고 그것에 절충한 정도로 네. 예방접종 선택론이나 부분적 무용론이라고 네. 부르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네네. 스스로. 네. 이거는 이제 일부 수의대학, 정말 뭐 대다수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수의대학에서 예방접종 지침으로 네. 선택이 되기도 했고요. 네. 자,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예방접종 다 맞추는 거 아니냐? 네. 여러분들은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부분 선택론을 하고 계세요. 네. 이게 정말 특이한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감입니다. 10명 중에 9명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우. 왜 그러냐 하면 네. 저는 추가 접종을 맞추신다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매년 한 맞습니다. 번씩. 네. 매년 한 번씩 꼭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네. 뭐냐면 매년 한 번씩 항체 검사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항체 검사를 해보셔서 네. 필요하면 매년 추가 접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는 너무 심했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이건 타이건 네. 거의 대부분 선택론을 선택하고 계세요. 근데 항체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만 해도 항체 검사가 있다는 건 아는데 네, 초기 접종만 다 끝나면은 네, 이제 저는 이제 확실하게 외출량을 안 하길 거기 때문에 네, 네, 집 앞에 나간다고 정말 문 앞이 되거든요. 네, 어디를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네. 저야말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늦췄어요, 사실. 네네. 한국 현실 내에서는 지금 트윈님 말씀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네, 외국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고양이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서 네, 외출량이 거의 없어요. 네. 우리나라 어떤 위험합니다, 오히려. 고양이 용품 중에서 네, 문에다 다는 이제 고양이용 이제 문 있잖아요. 네. 그 외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 예, 그 문 설치하신 분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외출 문화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염병에부터 굉장히 안전한 나라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네. 모르겠는데 예방접종 문화도 상당히 좀 다르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 수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다 맞췄는데 네, 라고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체 검사를 하는 경우도 적고 추가 접종을 하는 경우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이상적인 접종의 방식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1차 접종을 할 때는 항체 검사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네, 3차까지 다 맞추시고 난 다음에 항체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확실히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죠. 네, 매년 항체 검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네, 뭐 병원에 1년에 한 번은 가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 네, 그렇게 돼서 항체 검사를 해보셔서 항체가 없어졌다. 이제 다시 추가 접종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네, 한다면 추가 접종을 맞추시는 게 예방접종의 효과를 100%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노묘가 되잖아요. 네, 노묘가 되면 8살이 됐건 10살이 됐건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네, 그때부터는 예방접종을 추가 접종을 안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네, 나이가 들면 고양이들도 면역력이 떨어져요. 네. 그때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거는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사람은 노인들일수록 네. 독감이 걸리기 전에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고양이는 그 반대네요.
고양이의 항체 검사를 얘기하는 건 사람은 항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고양이의 가장 큰 특징은 개고양이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을 못해요. 네. 아프어도 내가 지금 아픈데 독감 주사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열 있나요? 어디 아프세요? 물어보면 사람은 대답을 하는데 고양이의 네. 개는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냥 온도를 재볼 수는 있겠지만요. 특히나 고양이는 숨기려는 성향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이 됐을 때는 노묘가 됐을 때는 빼라는 게 네, 이건 수의학계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수의학계를 대변하는 거일 거예요. 네, 그런데 사정이 있죠. 매년 항체 검사 추가 비용을 내자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신대요. 네, 추가 접종도 마찬가지고. 네, 접종을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러면 네. 뭐 한 살 때만 위험한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백신을 맞추시려면 제대로 하시는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무용론이거나 그것도 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뭐 부분 선택론 선택적으로 맞추셔도 되고요. 네,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접종을 맞출 때 5종 백신을 다 맞추세요 이런 말씀은 안 드렸죠. 네, 그거는 수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요. 네, 몇 종을 맞추실지. 네, 그런데 공통적으로 네, 접종을 할 때 체크리스트가 되거나 한번 이건 제가 생각할 땐 수의사 선생님한테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건 거의 다 공감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네. 두 번째, 당연한 거죠. 네, 네, 예방 접종에서 부작용을 보인 적이 있는 경우 접종 여부를 수의사와 상의한다. 네, 당연한 거죠. 네, 열이 났다든지 네. 거기가 뭉쳤다든지 맞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종합 접종을 맞는 것보다는 적은 수의 접종을 나눠 맞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치료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노년의 고양이에게는 접종을 맞추지 않는다. 어떤 치료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치료에 따라 다릅니다. 네. 노년의 기준은 수의사님과 상의해 주세요. 보통 네. 수의학계에서는 8살 얘기 많이 하고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노묘라고 하면 10살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추가 접종의 경우 항체 검사를 사전에 실시한다. 네, 백혈병, 복막염의 경우는 최초 접종 전에도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네, 이건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게 좀 상당히 위험한 네, 그 두 가지는 백신이라서 네, 너무 네. 위험한 백신이기 때문에 꼭 맞추시려면 네. 그 6개월 이전에 1차 접종을 하시기 전에도 항체 항체 검사를 여부를 한번 실시하시는 하셔서 게, 네, 네. 네, 그렇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접종 후 수주간은 접종 부위의 이상 유무, 붓기가 사라지는지 여부 등을 관찰해야 네, 한다. 반응도 봐야 되고 행동 네. 같은 거. 네, 이 접종 붓기라는 거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접종 보름 후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 최초 접종 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혹은 재검사를 해야 된다. 추가 접종 시에 네, 매년 항체 검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섬유 6종이 생길 경우 이제 그냥 혹이죠. 네, 그냥 붓기가 아니라 물이 들어있는 말랑말랑 붓기가 아니라 혹이죠. 네. 최악의 경우는 절개를 할 수 있거든요. 와, 잘라낼 수 있거든요. 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뒷다리에 접종을 한다. 그러니까 앞다리가 절단이 되는 것보다는 네. 뒷다리를 절단을 하는 게 그나마 그 낫기 절단을 때문에 한다는 게 그 부위만 잘라서 내는 게 아니라 다리 전체를 절단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악성 종양으로 발전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암이 됐을 예, 때. 그건 거의 생각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의 문제로 걱정은 안 하는데 작은 그런데 거긴 한데, 네. 뭐 0.01%뭐 이런 걸 생각할 때 예, 앞다리를 절단하는 것보다는 뒷다리를 절단하는 게 낫잖아요. 웃긴 얘기입니다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뒷다리에 접종해 주세요. 네, 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한다면 접종이 네. 굉장히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어차피 접종을 한다면 접종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항체 검사 같은 것들 네, 중요성을 제대로 한번 챙기셔서, 네, 음. 고양이들은 말을 안 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고양이들은 아프면 숨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냥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는 게 가만히 있거나 식욕이 없거나, 참고 있는 거죠. 네. 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냥 씨빵 아프다는. 틀고 있거나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예방 접종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저도 사실 그냥 거의 대부분 공감하실 수 있는 게 광견병은 맞추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광견병은 농촌 지역에 살면서 외출하고 있는 고양이다. 네, 그러면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출까 말까 정도고요. 네, 그런 것들 상황을 고려해서 네. 근데 요즘에는 광견병 걸린 개도 보기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견병 뭐 견주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네, 광견병 주사를 안 맞춘다는 얘기 되게 많더라고요. 도시 지역에서는. 네, 예방 접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예방 접종을 3차까지만 하고 난 다 끝났어라고 생각하신다든지 네, 마음 편하게 그죠? 네. 예방 접종도 안 해? 근데 그분은 3차까지만 맞으신 거예요. 네. 추가 접종을 안 하신 거예요. 네,
사실 2, 3년 지나거나 3, 4년 지나면 거의 똑같은 상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접종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네, 태어난 후 1년 전까지 걔가 잘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도와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한 살 전에 전염병이나 이런 큰 병에 걸리면은 생존율이 거의-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들도 그 판단하에 추가 접종을 안 권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이제는 거의 뭐 괜찮을 네, 거다 이런 네.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접종 방식이랄까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네. 아마 뭐 시작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 때문에 이 방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네,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 방송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네. 저희는 모든 그 세 가지 타입의 것을 다 전체 안내를 하는 네, 그런 역할인 거죠. 안내를 해드린 이유가 이거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자 이러자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예방 접종을 안 맞추시고 그냥 이제 집에 찾아오는 고양이들 밥 주시는 시골 스타일, 농촌 스타일의 반려 문화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많이 있죠 아직 시골에서는. 네, 네. 이거 만약에 잘못 퍼지면은 지금 저 캣맘들 있잖아요. 네. 다들 데려다가 예방 접종해야 된다고 아,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중성화도 겨우 하는데. 그렇죠. 뭐 네. 3차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그 이해하는. 더 웃긴 거는 네. 그냥 무조건 때려 맞힐 수도 없어요. 걔네들 그렇죠. 항체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체 검사 나이들이 다 대부분 해야죠. 있을 텐데. 네, 네. 나이가 어떨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논의하는 어떤 서로 하비하면서 이게 네. 정말 좋겠다라는 거 네, 서로 머리 맞대고 지혜를 맞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네,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밤도 모두 편안하게 지내시고요. 근데 그 전에 네. 그 항체 검사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뭐 침이나 이런 걸 키트 네. 같은 걸로 네. 집안에서 집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맞죠? 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잠깐만 딴소리 그러니까 하자면 주사가 아니고요. 항체 검사, 피를 뽑는 것이 아닌 방법이 있다면 네. 이제 집사가 할 수 있는 형태로 네. 뭐 오줌이나 네. 침, 네.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면 네. 정말 좋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예. 이거 시간 너무 오버되는데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이거 지금 수의대학 다니시는 분들이나 뭐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고양이 반려동물 고양이에서 꼭 필요한 의사 형태가 어떤 건지 아세요? 몰라요. 왕진 수의사. 왕진 수의사? 아, 네. 왕진 수의사. 네. 네네. 집으로 찾아가는 수의사. 네. 개들은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맞습니다. 고양이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네. 한 수의사님은 아침에 출근을 네. 사무실이 아니라 네. 하루 종일 예약받은 집만 돌고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치료는 못하죠. 그렇죠. 본격적인 치료는 못하지만 가서 네. 피 검사하고 네. 이제 애가 진찰하고 네. 간단한 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처방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면서 돌고 하는 수의사가 있다라면 네. 고양이는 특징이 집 밖을 나가면 네. 굉장히 사실 병원 가면 열들이 다 나요. 아, 그렇죠. 멀쩡한 맞아요. 애들도 열들이 다 스트레스를 나요. 받아가지고. 네. 네. 근데 장비 같은 것들, 기계 같은 것 때문에 조금 한계가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피만 모아서 네. 검사는 딴 데서 하는 거죠. 그 네. 대신 네. 네. 체혈이나 네.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진찰하고 간단한 감기약 정도 져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항체 검사라든지 건강에 꼭 필요한 건강 검진을 찾아다니면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필요한 건 나중에 병원에 와서 받아가시라고 할 땐 집사만 올 수 있게끔 해서 그리고 그렇게만 해도 정말 좋죠. 수술이 필요한 상태면 네. 걔는 이제 입원, 그렇죠. 병원에 가서 입원 그렇죠.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그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 병원을 데려가는 그렇죠. 그 자체가 그거 자체가 저희한테는 고양이들한테는 안 좋은 고양이들한테 거니까. 안 좋거든요. 네. 네, 그냥 꿈을 꿔보자면 그런 네.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상당히 네. 저는 그 대신 이제 매년 추가 접종이라든지 항체 검사를 이제 그때는 정말 퍼뜨리고 싶어요. 네. 자신 있게 네. 이건 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뭐 맞습니다. 항체 검사 한 3만 5천 원, 한 5만 원 그 사이 하거든요. 네, 네. 그 1년에 한 번 못할 정도의 가격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왕진을 해주신다면 그게 그렇죠. 사실 부담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왕진비도 받으시고 당연히. 당연히.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내야죠, 당연히. 네, 네. 근데 그런 분이 있으면 사실 그분이 전국을 다 받았잖아요. 아니죠. 지역마다 하나씩 있어야죠. 그 어떻게 더 비효율적이라서 그건 안 되고. 아, 비효율적일 것 같긴 해요. 제 네. 말은 이제 없으니까 네, 네. 전국적으로 하면 이제 그분이 당연히 월급은 나오겠다는 네, 생각이 네, 네. 들고요. 근데 문제는 여자 수의사님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의 집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뭐 협동조합 같은 거, 네. 협동조합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합원만 만약에 왕진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방법은 네. 뭔가 있어요. 네, 네. 방법은 뭔가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제가 현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네. 수가가 많지 어쩌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냥 꿈만 꿔보자면 네. 고양이들에게 그렇죠. 정말 고양이한테 필요한 의사 서비스, 의료 네. 서비스의 형태는 무엇일까라고 네. 생각을 했을 때 왕진 의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랑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 개랑 다르- 유명하죠. 걔는 오히려 재밌죠. 밖에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쵸. 산책도 하면서 산책도 이러면. 하고 네. 바람도 쐬고 그러니까. 네. 네. 낯선 곳 가서 친구들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요. 똥 냄새도 맡고 오줌도 싸죠. 그쵸. 네. 남의 똥도 좀 핥아 그- 먹어도 보고 뭐 이런. 먹기도 하나요? 냄새만 맡. 네, 아무튼. 네. 길어졌습니다. 네, 네. 그 똥개라고 들어는 봤어요. 똥을 먹는 강아지. 네. 누구 부르면 먹어준다. 그러니까 간이 화장실인 거죠. 일종의. 네, 아, 네. 예.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옛날에는 똥개 역할을 그걸로 했다고 합니다. 네. 밥인가요? 밥은 아니죠. 간식이죠. 제주도는 저기 돼지가 하죠. 정말요? 그저 똥돼지 모르세요? 똥돼지. 몰라요. 우리 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화장실에서 이렇게 딱 놓으면 밑에서 이렇게 그 돼지 우리로 떨어지면 그걸 먹어요. 정말요? 그 검은색 돼지 모르세요? 제주 돼지? 흑돼지. 네, 흑돼지. 흑돼지가 똥돼지였어요? 그거 똥돼지예요. 몰랐어요. 그렇게 비싸게 판다고 지금 난리던데 제주 흑돼지가 분변 먹고 자랐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아무튼 네. 뭐 커피 중에 재밌습니다. 가장 비싼 커피가 무슨 커피죠? 그러니까 루아 커피입니다. 네, 루아 사양 커피. 사양 고양이의 똥커피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돼지는 참 희한하게 똥돼지. 혐오스럽다고 하는 그것과 사실은 그 신성한 그것이 항상 종이 한 짝 차이인 것 같아요. 얼마나 똥이 신성해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똥 얘기 나오니 또 흥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똥 얘기는 언제 들어도 유쾌합니다. 네. 네. 모든 동물과 인간이 네. 본질적으로 이렇게 네. 순수해지게 만드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과 왕진의료였는데 네. 지금 당신 얘기라고 나면 똥밖에 기억이 안 남단 말이야. 아유, 그러게요. 아이고, 저 본의 아니게. 네. 네, 우리 똥님 멘트 아니 이게 아니지. 네. 이제 넘어가시죠. 자, 네. 우리 유리 멘탈 여러분들. 네. 똥 얘기 때문에 유리 멘탈 깨지셨을지 모르겠네요. 아유, 예. 자, 예방 접종에 대한 얘기가 정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그 항체 검사를 하셔야만 위험성에서부터 조금 안전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면역이 생기고 났을 때의 그 효용도 느끼실 수 있으므로 그게 좀 중요하다는 점을 네. 잼퉁이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네. 예방접종이라기보다는 항체 검사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그 예방 접종의 효용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방접종을 정말 예방접종답게 만들려면 그렇죠. 항체 검사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때 저번에 얘기했던 그 네. 주묘 등록증처럼 네네네. 그런 게 의미가 있으려면 네. 법적인 장치나 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제반 사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에 담아두시고요. 주변에 네. 혹시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걸 질문하시는 더 네. 초보집사분들이 계시면 네,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마음껏 네.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지금 너무 길어서 우리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잼퉁이님. 그렇습니다. 예, 네. 지겹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똥 얘기해서 지겹진 않았을 거예요. 네, 자, 그럼 잠이 우리- 오다가 벌떡 깨는. 네. 30초 만에 또 끝내야죠. 네. 자, 유리멘탈 여러분들 모두들 30초요? 10초도 안 걸릴걸요? 3초. 네. 유리멘탈 여러분들 모두들 갓.